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들을 앞에 333 안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로 대략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라고 하는 것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치매라는 용어보다는 인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용어보다 인지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들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 요인이라는 부분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 연구에서는 이렇게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 활동, 두 번째가 금연, 세 번째가 사회적 활동, 네 번째가 인지적 활동, 다섯 번째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 체질량 지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영양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양 안에는 생선이나 채소와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부족한 과일에서의 비타민 섭취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활동과 인지적 활동의 경우에는 A,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신체적 활동, 적당한 음주, 그 다음에 영양적인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세 번째 등급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 중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 그 다음 단계별로 A, B, C 등급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은 사회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건강과 관련된 영향이라고 했는데, 영향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회 참여 정도인데요.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친구, 친척과 접촉 빈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중에 대표적인 대상자가 친구나 친척들이겠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빈도, 또는 이제 종교 활동이나 단체 활동들을 참여하는 것도 사회 활동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정도를 합산하여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교회 활동을 하시는 경우, 교회 예배 참석이나 아니면 주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여가 활동,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는 이러한 부분들로 산출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상대적으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저하 속도가 늦다라는 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요인은 인지활동입니다. 인지활동은 두뇌 활동과 관계되는 여러 활동들로 정의가 되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카드 게임이나 이러한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적 활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두뇌 활동을 저희가 크게 적극적인 두뇌 활동과 소극적인 두뇌 활동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더 권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거, 뭐 언어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좋고, 소극적인 두뇌 활동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두뇌 활동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하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지적 활동의 횟수가 빈번할수록 이제 어떤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 활동들, 특히 적극적인 두뇌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빈번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B등급에 해당되는 요인들인데요. 첫 번째가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 예상이 될 만한 부분이죠. 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가 될 텐데, 그 운동의 종류, 그리고 그 운동의 강도, 그리고 운동을 하는 시간들을 반영해서 에너지 대사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나 이런 경미한 운동 또는 뭐 스포츠 활동과 같이 강도가 높은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인지기능 상태가 양호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서 노인분들의 경우에 어떤 신체적인 손상을 발생할 만한 것이라면 그건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했던 운동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걷기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운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뭐 본인이 하던 스포츠 활동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걷기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을 하는 것들이 인지기능의 유지와 저하를 예방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체중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적당한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BMI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되면 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비만이 되지 않는 것,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인분들 중에 비만도 문제인데 사실 갑작스럽게 심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체중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경우에 신체적인 질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인지 건강하고도. 그래서 심한 체중 감소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50kg인 사람이 5kg 뭐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에, 심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인지 건강과 관련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체중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네, 본인의 신장에 근거했을 때 정상적인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도 안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너무 낮은 경우에 급속하게 심하게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인지 건강에 안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 감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중이라는 생활 습관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좀 더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병원에 자주 가시지만 체중을 잘 측정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체중계를 경로당에 놔뒀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오실 때마다 체중을 보시고 본인이 체중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체중에 대한 관리도 생활습관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비만인 사람들이 체중을 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영양이 나오는데요. 영양에 대한 부분은
식품 섭취 빈도 설문이라고 해서 이러한 설문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식습관 조사, 식사 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이나 뭐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섭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 또는 채소, 육류, 두부 이런 특정 식품군이나 아니면 뭐 음료 섭취하는 거. 근데 특히 영양사 선생님하고 얘기해 봤을 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커피. 어르신들이 모이면 이제 믹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뭐 저도 믹스 커피를 좋아하지만 이 믹스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만나면 그 믹스 커피에 얼마만큼의 설탕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설탕의 양이 많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믹스 커피의 섭취량을 좀 줄이는 걸 권장하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피나 녹차,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또는 이제 당 성분이 많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료 섭취 조사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 이런 부분들과 비타민 복용하는 것이 인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육류 등의 고지방 섭취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주와 흡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음주 측정은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종류와 음주량, 그 음주의 빈도 등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과음이나 문제 음주, 폭음 이런 것들이 인지 건강에 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측정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연령, 그리고 기간, 양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갑연이라고 해서 하루 평균 흡연량 곱하기 흡연 연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흡연을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나 흡연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은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습관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인지 건강에 주는 생활 습관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영향에 따라서 이제 인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수칙을 권장사항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6가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금연합니다. 세 번째, 사회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절주하는 거. 여섯 번째, 뇌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합니다. 이 뇌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은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권장 사항을 줄여서 파스칼이라고 해요. 파스칼. 피지컬 액티비티, 안티 스모킹, 소셜 액티비티, 커그니티브 액티비티, 알코올 드링킹 인 moderation, 그 다음에 lean body mass and health diet라고 해서 앞에 첫 자를 따서 파스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환 등의 연구에서는 인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활 수칙 권장 사항을 만들고 그 권장 사항의 이 타이틀을 따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피지컬 액티비티는 운동을 생활화 하는 것이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것, 걷기를 자주 하는 것, 일주일에 3회 이상 걷는 것, 가능하면 많이 걸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안티 스모킹의 경우에는 담배를 멀리 하라.
흡연을 시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이 흡연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흡연을 할 이유를 찾거나 흡연을 하면 뭐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권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흡연을 하지 않는 분한테 흡연을 권장하는 건 좋지 않겠죠?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흡연을 하지 않는 분한테 흡연을 안 하는 것 너무 잘하시는 거다. 절대 흡연을 하실 생각을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각별히 주의 더 해주셔야 하고, 지금 담배를 끊는 거, 지금 흡연하고 계시다면 바로 담배를 끊고 지금 금연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소셜 액티비티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친척과 친구를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리고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여가활동을 즐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독서,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배움에는 정년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것,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권장할 수 있고요. 알코올 드링킹에 대해서는 절주하라는 건데요. 모더레이션, 어쨌든 조절해서 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과음을 하지 말고 술을 절제하고 음주를 하신다면 적당히, 그리고 그 적당이라는 게 하루에 한두 잔? 그것도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바디매스, 그리고 헬스 다이어트는 연결되는 거예요. 식사와 체중 관리는 관련이 되는데,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 그리고 생선을 섭취하는 것, 채소와 과일, 우유, 수분 섭취. 저는 이 수분 섭취를 좀 강조해 드렸거든요. 어르신들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비타민제, 그리고 고지방 식사는 안 하도록. 육류도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잘 관리하셔서 체중 유지도 하는 것, 그리고 비만이 안 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인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권장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인지 건강 프로그램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 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특성, 행동 양식, 가치관 등 개인 또는 집단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생활습관, 뭐 식습관, 운동습관 등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영역에 개입해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약물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강의식 교육이나 교육자료 배부와 같은 이런 단일 중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접근과 함께 그룹 기반 접근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이 대상자의 행위 변화에 효과적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대상자가 속한 지역사회나 이런 속한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저는 대상자가 있는 지역사회에 경로당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명이 여성이었어요. 노인 분들 중에 남성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잘 참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령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세 이상이고요. 평균 연령이 80세였습니다.
교육 수준은 이제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은 평균 23.8점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정상에 가깝거나 경도 인지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주관적인 기억력 감퇴 수준 검사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기억력 저하가 있느냐라는 것을 설문조사 했을 때 6.3점 정도로 기억력 저하에 대해서 약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실시했던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 8가지 주제별로 이해기 활동을 했습니다. 일회기는 강의, 일회기는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번은 설명을 해요. 강의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회기는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이 뭐냐면 제가 일회기에 강의를 하면서 과제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해온 걸 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어르신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또 그룹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와 개별적인 접근, 그룹을 통한 공유,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한 활동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2회기 구성을 해서 총 8가지 주제를 각각 2회기씩 했기 때문에 총 16회기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낙상 예방이 주제였다. 왜냐하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인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낙상을 하면 안 된다. 낙상 예방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다리, 하체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낙상이 왜 발생할까? 나는 낙상을 해본 경험이 있나? 낙상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떠한 문제로 발생을 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지러워서 그러신 분도 있고, 미끄러져서, 그리고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뭐 이런 요인들도 같이 저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미끄러졌다면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에 대해서, 또는 그 주변 환경에 미끄러운 물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뭐에 걸려서 넘어졌다 라고 한다면 주변 환경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는 내가 다리를 걸을 때 어느 정도 들고 걷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고요.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해서는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는 요인들, 뭐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낙상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인식하면 더 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봤었죠. 그러면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보행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충분히 스트레칭 하는 거, 이렇게 관절 운동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해보면서 매일매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짜별로 몇 번, 이 운동을 몇 분 또는 몇 번 했는지를 기록해보자. 제가 이제 이거를 통일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몇 번을 할 것인지 몇 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10분 동안 할래. 또는 어떤 분은 하루에 50번 할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이 더 좋은 목표가 될지는 정하는 거라서 분으로 할지 번으로 할지를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5분 했다라고 적으면 이제 분 단위로 계속 가는 거고, 나는 몇 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몇 번, 10번, 10번 아니면 50번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제를 하고 나면 이제 과제 후에 제가 몇 번 하셨네요 라고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도 누구 어르신은 이걸 과제를 몇 번 하고 오셨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계속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16회기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것, 그리고 과제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2회기에는 과제로 확인하고 공유 토론하는 것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하위 주제들로 구성을 했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나서 이제 효과들을 확인했을 때 크게 이제 인지 기능의 변화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MSE DS랑 SMCQ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봤을 때 주관적인 기억력 저하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후에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억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부분들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MMSE DS 점수도 프로그램 후에 평균 점수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아무래도 이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단기간 안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의한 통계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평균적인 변화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정도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룹 프로그램이고 사회적 참여 활동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인지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적인 정도가 변화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의 효과를 확인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GDS 점수 자체가 프로그램 후에 평균 점수는 올라간 양상들을 보이긴 했어요. 이것도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변화이긴 했는데 사실 이 평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GDS 점수, 개인 점수를 확인했을 때 그분이 뭐 우울감이 없다, 우울증이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꼭 그 변화가 없었지만 실제 우울감이 있었던 분들은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건강행위 변화인데요. 건강행위 변화는 건강한 행동, 여기 보시면 K-헬프라고 해서 한글판 건강 증진 생활 양식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수가 프로그램 후에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건강 행위에 있어서 변화도 있었다. 특히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떤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자체의 변화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건강행위의 변화가 인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6회기,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이 실제 건강행위가 인지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관련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